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와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산술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걸 우리 흔히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서 보실 게 이 퍼센트 기호인데요. 이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값을 가져옵니다. 슬래시는 그냥 나누기예요. 밑에 예를 보시면 15 나누기 2 하게 되면 얘는 몫이 7이고 나머지는 1이 돼요. 그래서 그 몫인 값 7만 가져오고요. 그 나머지 값을 내가 만약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나누기 연산자 대신에 나머지 연산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 혹은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기존의 변수에 저장을 할 경우에는요. 플러스 이퀄처럼 연산자를 하나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나머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y는 y-x처럼 이 결과값을 다시 y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y는 y-x를 y-x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는 큰지 작은지 또는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또는 같지 않은지 이거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연산자가 이퀄 2개가 있는 거랑 이퀄 3개가 있는 거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느낌표와 이퀄을 쓰거든요. 그 나중에 생긴 연산자가 이퀄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료형을 비교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자, 이퀄 사인 2개만 쓰거나 느낌표에다 이퀄 사인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요. 자료형을 자동으로 변환해 버려요.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 3과 문자열 3은 다른 자료죠. 숫자와 문자열은 엄연히 다른 자료입니다. 근데 이퀄 2개를 붙여서 엔터를 누르면 true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운표 안에 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2개는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연산자 기호가 이퀄 사인을 3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false가 나와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 건 숫자 3이고 뒤에 있는 거는 문자열 3이야. 분명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얘는 자료형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얘는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요 이퀄 사인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걸 사용해서 같은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자료형까지 같이 비교하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서 조건문을 설명할 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조건문이 나왔네요. 자, 조건문은요, 크게 if문과 if-else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죠. if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그 조건에 맞으면, 그 결과값이 true면 이러이러한 걸 해줘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걸 해줘 라고 할 때는 else문을 쓰시면 됩니다. if문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if와 els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하게 할 건데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는 숫자는 실제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앞에 parseInt라는 함수를 붙여서
숫자로 변환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만일 14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유저 넘버에는 14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if와 else문으로 나눠서 유저 넘버가 3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3의 배수란 얘기는 3으로 나눠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지 물어봤어요. 이때 기호가 이퀄 사인 3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유저 넘버에 들어있는 값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숫자 0이면 알러트 창에다가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else면 else라는 건 뭐였었죠? 이게 참이 아니면, 즉 나머지가 0이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써줘 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을 때, 맞지 않을 때를 구별지어서 표시할 때는 if, else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if, else문은요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if, else문 안에 다시 if, else문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의 배수 확인하기 프로그램에서 프롬프트 창에서 취소를 눌렀을 때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중첩된 if, 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숫자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한 값이 유저 넘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입력한 값을 취소인지 아닌지 체크할 경우에는요, parseInt 같은 함수를 통해서 자료형을 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이용을 해서 유저 넘버가 null이면 취소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else라는 건 null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3의 배수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if문으로 체크할 때는 더 많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프롬프트 창을 만났을 때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취소를 누르는 게 더 적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not, 즉 유저 넘버가 null이 아니면 누군가가 숫자를 입력했다면 3의 배수인지 체크하고 else, null이면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왜 이퀄 사인 3개가 아니라 not이 들어간 이퀄 사인을 쓰느냐, null이 아닌 걸 먼저 체크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3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입니다. 0이 아니라면 3의 배수가 아니죠. 여기에서 또 한번 if, else문을 쓸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if, else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if문 안에서 다시 if, else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만약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망 연산자라고도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 연산자는 조건이 하나뿐이고 true일 때 실행할 명령과 false일 때 실행할 명령이 하나뿐일 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요, 여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코드를 보면 조건은 하나고요, true일 때, 즉 if일 때 실행할 명령과 else일 때 실행할 명령이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줄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조건 연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고 여기는 true일 때 명령, 그리고 콜론, false일 때 명령,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주면 돼요.
사용하는 연산자 기호는 물음표와 콜론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 이 if else문을 싹 지우고요.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조건이 뭐였냐면 유저 넘버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고 true일 때,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알러트 창을 띄워줄 거고요. false일 때는 역시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알러트 창을 표시해 줄 거예요. 이게 한 줄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건을 체크할 경우에 이렇게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건문이 있는데요. if else 말고요.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위치문은 따져야 될 값이 많을 경우에 사용하는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션이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세션 값을 입력하도록 해봤어요.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2를 입력하면 마케팅이고 2를 입력하면 개발, 3을 입력하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스위치 다음에는 내가 값을 체크하려고 하는 변수가 오고요.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체크할 값이 옵니다. 케이스 다음에는 무조건 값만 와야 돼요. 식이나 이런 거 올 수 없습니다. 스위치 안에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개 값을 분류를 해주고 그 값마다 실행할 명령을 지정한 후에는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이 브레이크가 하는 일은요. 스위치문에 여러 개의 케이스가 들어가 있죠. 만일 내가 입력한 값이 1이다. 그랬을 때 1과 관련된 명령을 다 실행한 후에 브레이크, 스위치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빠져나가 라는 뜻입니다. 2이거나 3이거나 각각의 케이스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도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위에서 따져본 케이스 값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는 1, 2, 3을 입력해 달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5를 입력하거나 A를 입력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처음에 생각하지 않은 값들을 입력했을 경우를 한꺼번에 묶어서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다음에는 처리할 명령을 넣어주시면 되죠. 저는 여기서 잘못 입력했다라고 알러트 창을 띄워줄 거고요. 디폴트 다음에도 브레이크를 넣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는 뭐라 그랬어요?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명령입니다. 이 디폴트까지 왔다는 건 앞에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최후로 남은 게 디폴트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를 실행한 후에는 당연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어도 스위치문을 빠져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쭉 케이스 다음에 붙인 것처럼 디폴트 다음에 브레이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위치문은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될 값이 많을 때 그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앞에서 연산자 설명하면서 논리 연산자를 이렇게 빼놓고 넘어왔었는데요. 이 논리 연산자라는 것은 조건을 2개 이상 동시에 체크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 자, 이 경우에는 대상이 19세 이상도 넘어야 되고 서울에 산다는 것도 true여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true일 경우에만 무엇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될 경우에는 AND 연산자를 씁니다. 앰퍼샌드 기호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 AND 연산자는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true일 경우에만 true가 됩니다. 그런데 19세 이상이거나 서울에 사는 사람, 이 경우에는 19세 이상일 경우에도 실행하고 서울에 사는 경우에도 실행을 해요. 또는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에 사는 경우에도 실행을 하겠죠. 조건이 하나 이상만 true가 되면 돼요. 이런 조건을 따지고 싶을 경우에는 or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not은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true라면 false, false라면 true. 이것도 예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게 되는 거는 이제 AND나 OR인데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AND 연산자 앰퍼샌드 기호 2개를 쓰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수직선 2개, or 연산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지정한 명령을 특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은 for문입니다. for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명령을 반복할 것인지 몇 회 반복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요. for 다음에 초기값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증가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기값은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증가식은 뭐 1씩 증가시키거나 2씩 증가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일단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for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을 시킬 거고요. 어떠한 명령을 반복할 거냐면 여기 뭔가 더하는 명령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자, for문 안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갈 거예요. for문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초기 값입니다. 이 for문 안에는 카운터가 들어가는데 1부터 시작해서 5번 반복해, 또는 뭐 3부터 시작해서 2번 반복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지정하는 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 카운터 변수는요, 보통 i를 많이 씁니다. i가 아닌 다른 변수 값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초기 값이 1이에요. 1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까지예요. 그러면 6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쓰셔도 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에 5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저는 6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가식이 들어갑니다. i 값이 얼마만큼씩 커지죠? 1만큼씩 커집니다. i++. 자, i++는요. i equal i 플러스 1, 이것을 줄여서 i 플러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 산술 연산자 부분을 보시면 요 플러스 기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을 반복할 건지 지정하시면 돼요. 뭘 반복할 거냐면 어떤 값에다가 계속 순서대로 i 값을 더해가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요,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해요. sum에다가 i 값 더해주고 다시 sum에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i 값 증가시킨 다음에 또 sum에다 더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갈 거예요. 이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초기값을 줘야 되겠죠. let sum 하고 초기값을 0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sum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내가 하려는 거는 sum에다가 sum 플러스 i 하는 거예요. 이 sum에는 이전에 저장된 결과값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 값이 지금 1이에요. 조건을 체크합니다. 6보다 작니? 물어봤어요. 작죠? 그러면 sum은 sum 플러스 i,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sum에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i도 1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증가시킵니다. 그럼 증가시키면 i 값이 몇이 됐죠? 2가 됐어요. 다시 조건을 체크를 합니다. 6보다 작니? 물어봤어요. 6보다 작네요. 그럼 여기 값에다가 다시 현재 i 값 2를 더해줍니다. 현재 i 값은 얼마죠? 2예요. 다시 올라가서 증가시켜줍니다. 이번엔 i 값이 3이에요. 3인 상태에서 조건을 체크해서 6보다 작니? 물어봤어요. 네, 작네요. 그럼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다 다시 3을 붙여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있는 초기식은 한 번만 실행을 하지만 조건 체크하고 명령 실행하고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 체크하고 명령 실행하고 증가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4, 5까지 되고 그러니까 5인 순간이 오겠죠. 여기까지 했다고 칠게요. 다시 올라가서 증가를 시킵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6이 돼요. 조건을 체크했더니 6보다 작니 그랬는데 아니에요. 6이잖아요. 그럼 이 포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온 뒤에 우리는 이 결과값을 화면에 표시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document.write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값 sum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보시면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 놓게 되면 제가 여기를 6이 아니라 11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1부터 10까지 더하게 되겠죠. 저장하고 다시 결과를 확인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명령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문이 처음 사용할 때는 이 순서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 포문에 익숙해지면 이 포문을 작성하는 것도 쉬워지고 순서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또 다른 반복문으로는요, while문하고 do while문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기본형을 보면 while 다음에 조건을 쓰고 반복할 명령을 넣어주는 것과 do while은 do하고 명령을 먼저 넣어주고 while 조건을 뒤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조건을 체크해서 true일 경우에만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do while은 일단 실행하고 봐요. 실행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하는 거죠. 여기 stars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숫자를 받은 다음에 그 숫자만큼 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hile 해가지고 괄호 안에 stars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이면 별 표시를 10개를 하는 거예요. do while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별을 표시를 할 건데 조건 stars가 0보다 크니를 뒤에 붙였어요. 여기서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만약 stars 값을 0으로 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while문 같은 경우엔 이 조건에서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별을 하나도 표시하진 않아요. 근데 do while 같은 경우엔 일단 별을 하나 찍고 봅니다. 별을 찍어 놓고 stars가 0보다 크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0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do while문은 별이 하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do while문을 쓰시면 되고, 조건부터 체크해 놓고 명령을 반복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while문을 쓰시면 됩니다.